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55분입니다. 바깥에 날씨는 참 좋습니다. 참 날씨가 화창하고, 자, 화창한 날에 오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백신에서 뭐 곰팡이 이물질이 나왔다고 지금 한참 난리인데, 지금 곰팡이 이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백신 자체가 발암물질입니다. 백신 자체가 발암물질. 그 백신 안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들어있잖아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 암을 일으키고 혈전증, 심낭염, 심근염, 자가면역질환, 뇌졸중, 뭐 중풍, 뭐 혈소판, 뭐 감소증 이런 것들 일으키고 자가면역질환. 그 다음에 그 백신이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는 mRNA 백신이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cDNA 백신인데, 그 DNA나 RNA에 코딩된 단백질이 암을 거기에 그 DNA에 그 SV40 그 원숭이 바이러스 DNA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암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암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코딩된 게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면은 그게 인간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세포는 그 형질 전환이 돼가지고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생식세포로 들어가면 그 후세한테 또 전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몸으로 퍼지면 온몸에서 다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면역 체계 이상이 돼가지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가지고 암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 신고를 미국 CDC에 Vsafe라고 백신 안전성 보고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누락을 시킨 건지 은폐를 한 건지 그랬다는 기사가 지금 칠드런즈 헬스 디펜스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벌써 2024년 4월 3일, 벌써 재작 2년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는 통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청에 그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그 국민건강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한 2년 바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거를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 조작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뭐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통계 조작도 뭐 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충분히 조작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수 사망, 수천 건이 심장 손상이 Vsafe에 보고됨. 최신 데이터 공개. 최근 CDC의 Vsafe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된 데이터에는 여러 명의 사망, 최소 한 건이 유산, 그리고 수천 건이 중증 부작용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 명령의 공개는 CDC가 2025년 1월 15일까지 공개해야 하는 780만 건이
자유 텍스트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 지음 2024년 4월 3일 16,696페이지 뷰 다수 사망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Vsafe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된 데이터에는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수천 건이 사망, 최소 한 건이 유산, 그리고 수천 건이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동의 행동 네트워크 아이칸은 2월과 3월에 Vsafe 자유 텍스트 데이터 중 첫 두 배치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칸 CD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비롯된 1월 법원 판결로 인해 아이칸은 데이터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칸의 투명성에 대한 큰 승리라고 표현한 이번 결정은 CDC가 2025년 1월 15일까지 780만 건이 자유 텍스트 항목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Vsafe 앱은 일반인들이 코비드-19 백신 관련 증상을 스스로 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CDC는 작년에 코비드-19 백신 접종자들의 보고서 수집을 중단했습니다. 텍사스 북부지방법원 아마릴로 지부의 매튜 제이 카츠마릭 판사가 1월 5일 내린 판결은 자유 텍스트 데이터의 신속 처리를 허용하며 데이터 공개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CDC의 주장을 기각했다. 자유 텍스트 데이터의 제공은 독립 연구자들이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정부 기관의 증거를 입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카츠마릭 판결문은 밝혔다. (2022년 9월) 아이칸은 CDC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Vsafe 체크박스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체크박스 데이터는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경미하고 일반적인 반응만을 추적했습니다. 자유 텍스트 데이터는 사용자가 Vsafe 앱 내 체크박스 옵션에 제한 없이 최대 250자로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증상을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심근염을 포함한 심각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러한 자유 텍스트 영역이었습니다. 라고 아이칸은 밝혔습니다. 아이칸의 법률 업데이트에 따르면 처음 보기에는 2월에 접수된 39만 건이 문자 항목과 3월에 받은 39만 건, 52만 3,150명의 고유 Vsafe 사용자에 의해 간의 특정 증상이 보고된 횟수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2월과 3월 공연 모두에서 약 3,200건이 항목이 호흡 곤란 증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계양진이라는 용어는 2월 배치에서 약 1,900건, 3월 배치에서 1,600건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 두 증상 모두 심근염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배치마다 약 1,000건이 귀 울림, 이명, 보고가 있었는데 연구와 뉴스 보도에 따르면 CDC가 이를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 백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 3,200건이 항목에서 호흡곤란 증상이 언급되었습니다. 라고 빅트리는 말했습니다. 약 3,200건이 항목에서 호흡곤란 증상이 언급되었습니다. 라고 빅트리는 말했습니다. 각 배치에는 약 1,900건이 심계양진과 1,600건이 부정맥 보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증상 모두 심근염의 증상입니다. 빅트리가 말했다. 후커는 덧붙였다. 심장 관련 사건 보고의 빈도는 심근염과 심낭염의 매우 높은 유병률에 관한 다른 보고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백신 찬성 열성파이자 백신 옹호자인 그레고리 폴란드 박사가 입은 이명도 놀라울 정도로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이자 도어 투 프리덤 창립자인 메릴 레스 박사는 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Vsafe는 백신 접종자들이 부상과 의료 방문을 자유 텍스트로 보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장 전문의 피터 머컬러 박사는 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CDC가
미국 국민에 대한 의무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코비드-19 백신 안전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 분석,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CDC의 투명성 부족과 법원의 개입 필요성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발생했다는 CDC 데이터 공개는 편향없는 분석과 출판이 필요하다. 글로벌 보건 프로젝트 회장이자 글로벌 코로나 서밋 책임자인 캣 린들리 박사에 따르면 CDC가 자유 텍스트 데이터를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숨기려 했다는 사실은 약물 감시 기능과 코비드-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CDC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준다. 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신고가 여러 건 있습니다. 아이칸에 따르면 CDC는 이전에 코비드-19 백신 도입이 미국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안전 감시 노력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브이세이프, 체크 더 박스와 자유 텍스트, 데이터 공개를 확보하는 데 3건의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자유 텍스트 항목들을 냉정하다고 묘사하며 CDC가 아마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아이칸은 브이세이프 사용자들이 직접 보고한 백신 부상 사례들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이 정말 심해요. 정말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만약 백신이 이명을 더 악화시킬 줄 알았다면 절대 백신을 맞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만약 제가 자살 충동이 있었다면 지금쯤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죠. 화이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에 유산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괜찮았고 48시간 이내에 임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임 문제나 합병증 병력이 없고 그 전에 2번이나 건강하고 별일 없는 임신을 했어요. 오늘은 심장 두근거림과 함께 빈맥, 어지러움, 그리고 무기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이 증상들은 약 4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심박수는 135에 145 사이였습니다. 오늘까지 이런 증상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사 직후 의식 상실과 경련. 구급차로 응급실에 갔어요. 내 아기는 자궁에서 죽었다. 백신 접종 12일 만에. 더 디펜더가 2월과 3월 데이터 발표에서 브이세이프 항목 샘플을 검토한 결과 태아를 포함한 여러 사망 및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제 아기는 2020년 1월 2일 자궁 내에서 사망했고 저는 12월 21일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24주였어요. 제 6개월 된 아기는 완전 모유 수유 중인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1에서 2일 만에 입과 목 주변에 붉게 솟은 발진이 생겼어요.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백신이 수유 중인 여성들 사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공유합니다. 죽었어. 저는 현재 백신 접종 다음 날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백신 접종 후 8시간 만에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왔어. 스텐트 2개.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신고하는 것은 그의 아내입니다. 백신 접종 4일 후 심장마비에서 아직 회복 중입니다. 심계항진과 전반적인 피로감이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 저에게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졸중 심장마비는 백신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과 높은 트로포닌 수치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작은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겪은 줄 알았어요. 백신 접종 다음 날에 일어났습니다. 1시 12분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저는 심장 두근거림이 매우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심박수가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엄청난 가슴 통증이 있어. 몇 분 동안 지속됐다가 갑자기 멈췄어.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새로 발병한 심방세동. 혈압과 심박수 증가.
기절할 것